자, 이번엔 저희가 예제 4번에 대한 분산 분석표를 만드는 것을 R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총 제곱합을 다음과 같이 SSE랑 SST로 분해할 수 있었죠? 요 값 먼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Y를 이제 요 매출액에 대한 벡터로 지정을 해 놓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 SST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렇게 계산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y가 이제 여기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평균 뺀 다음에 그거를 제곱해서 서메이션 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SST가 구해집니다. SST는 2192.857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SSR은 이것은 y 햇 빼기 y 바의 제곱의 합이죠. 그래서 y 햇은 여기서 y 언더바 햇으로 아까 이제 저희가 저장을 했고요. 그다음 민 y 한 다음에 그걸 빼고 그걸 제곱한 다음에 서메이션 합을 하게 되면 이게 SSR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SR은 2159.54가 나와요. 자, SSE는 바로 y 빼기 y 햇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y 빼기 y 햇 제곱 서메이션 SSE가 나오고 33.3167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다음 이제 MSR은 우리가 앞에서 구한 SSR에다가 그에다 이제 이건 P 빼기 1이니까 3 빼기 1을 나눠주게 되면 그게 MSR이 되겠죠. 이 값이 구할 수가 있겠고 MSE는 SSE에다가 N 빼기 P 그러니까 3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MSE 값인 이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F밸류 값은 이제 이거를 MSE를 MSR로 나눠주면 바로 이제 F 검정 통계량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29.6371 값이 나오고, 요 값을, 요거에 대한 P밸류는, 우리가 H0가 맞다는 가정 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F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바로 자유도가 2,4. 그래서 다음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고, 그때 검정 통계량 값 집어넣고요. 요거 집어넣고, 로우어 테일은 false로 해야죠. 왜냐면, 이렇게 구했을 때 검정 통계량 값이 129.637이 나오고 이쪽으로 이제 면적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로워 테일이 false인 요 방향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p-밸류가 산출이 돼요. 이런 정보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손으로 한번 그러니까 공식에 의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이것도 우리가 R의 내장 함수를 통해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아노바라는 이제 함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회기식에 집어넣었던 모델에 대한 요 값을 아노바 함수에다 딱 집어넣게 되면은 그 아노바 테이블이 바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x1 근데 요건 좀 다른 게 회기 그러니까 SSR, SS, SST 즉 회기 오차 전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회기식에서도 우리가 x1과 x2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설명면수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그 제곱합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게 바로 이제 SSR이 되는 것이고요. 요게 바로 SSE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2159.54고 저 두 번째 x2에 대한 요 SS 값은 굉장히 작아요.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더한 값이 우리가 손으로 구했던 여기 이 값이랑 이제 같은 결과를 보이는 거죠. SSE도 이거랑 같은 결과를 보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는 민스퀘어도 이제 이 두 개를 합하면 됩니다. F 밸류 값도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이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나눠서 직접 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 요것도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요것도 이 아노바 탭을 여러분들 이용을 하실 때는 요거하고 요거를 우리가 SSR 요거를 우리가 SSE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요 뒤부터는 그냥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뒤부터는 뭐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여기다가 자유도 나눠준 게 요 MS 값이 되는 거고 두 개 B 나눈 게 F 밸류 값이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요 제곱합만 이 아노바 테이블로 계산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좀 손으로 구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F밸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노바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 제곱합을 구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우리가 모델에서 썸머리라는 함수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이제 아웃풋을 뽑아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레지듀얼 값도 또 이렇게 바로 구해주고요. 또는 이 추정치 값도 구해주고 스탠다드 에러 값도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리고 개별 t 검정 값도 좀 이따 보겠지만은 자동으로 다 구해줘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이 요 레지듀얼 스탠다드 에러라고 해주고 요 값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s 값, 그러니까 요 s 제곱의 루트 씌운 값 있죠? s 제곱이 아까 8.33이요. 8.3 여기 있네요. 여기 8.329174 이게 루트 씌운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유도도 나오고요. R스퀘어 값도 이렇게 나오고 보정된 R스퀘어 값도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F 통계량 값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통계량은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뭐죠? 색깔 좀 달리하면은 요거랑 이 동일한 값이에요. 저기 자유도는 4다. 자유도 4도 우리가 여기 2하고 4 나오죠. 디글 프리덤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P밸류 값도 이렇게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회기식을 세우고 거기다 썸머리 함수를 넣어가지고 그 정보들을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이용하게 돼요. 자, 이번에 회기계수에 대한 추론에 대한 이제 R 실습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예제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번은 우리가 매출액 자료에 대한 회기 분석에서 자, 회기계수가 0이라는 각각 회기계수 0이라는 우리의 가설에 대한 t 검정을 진행을 했었었고요. 또 각 회기계수에 대한 우리가 95% 신뢰 구간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 t 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요 베타 지로 햇은 자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노멀을 따르고요. 베타 지로 콤마 여기 어떻게 됐냐면 C11의 시그마 제곱 이제 요렇게 우리가 가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베타 1은 콤마 C22 시그마 제곱 2는 1입니다. 1 이건 2 이건 C33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C는 뭐냐면 우리가 이 베타에 대한 벡터 회기계수의 벡터는 여기서는 지금 3차원에 대한 노멀을 따를 거고 베타 콤마 요 시그마 제곱의 x 트랜스포스 x 인버스의 요거의 대각 원소를 의미했죠. 요 값들이.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요 값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요 값은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x 트랜스포스 여기 x 요거에다가 솔브니까 역행렬이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값들이 나와요. 3x3죠. 그래서 요 값이 바로 이제 C11이고 요 값이 C22 요 값이 C33가 3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x3 매트릭스에서 요 대각 원소만 뽑고 싶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 다이어그 이걸 우리가 다이어고널 원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그라는 이제 요걸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대각 원소들만 뽑혀요. 요걸 여기다 지정을 하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베타들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해 보면 먼저 뭘 구해야 되면 저희가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대체하냐면 S 제곱으로 대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S 제곱을 계산하는 게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죠. S 제곱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앞에 살펴본 MS2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트를 씌워가지고 S 값은 이제 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 베타들에 대한 이 스탠다드 에러 값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바로 여기 S에다가 요 앞에 구했던 요게다 루트를 씌운 값으로 계산하게 되면 각각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 값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거 좀 지워보면
그래서 이제 검정을 하기 위해선 tvalue를 구해야 되는데 요것은 이제 coif 언더바 met 하게 되면은 자 요것은 어디 있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썸머리 모델 한 다음에 달러하고 coef 하고 이 코에피션트 약자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요거에 대한 매트릭스 요거의 값들이 쭉 정보들이 나와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열이 의미하는 게 바로 각각에 대한 추정치 값들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베타 0 햇, 요것이 이제 베타 1의 햇, 요것이 이제 베타 2의 햇이란 말이에요. 요것들을 우리가 COEP 언더바 매스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자, 요것의 첫 번째 열, 그러니까 추정치들 거기다가 빼기 우리가 0이라고 가정을 했죠. 귀무가설 하에서니까 0 빼기 각각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들을 계산하면은 각각의 t 검정통이라는 값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t 언더바 밸류에다가 집어넣고 이거에 대한 첫 번째 값이 이제 요걸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값이 요거 세 번째 값이 요걸 의미하는 거죠. 각각 집어넣고요. 그리고 자유도는 각각 뭐 요거는 첫 번째 베타 지로 같은 경우도 이제 n 빼기 3 n 빼기 3 n 빼기 3에 즉 7 빼기 3이니까 각 자유도 4인 t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고요. 로워 테일이 이제 false로 하게 되고 요것은 t밸류 값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로워 테일이 true라고 해야겠죠. 그다음에 양측이니까 곱하기를 하면은 각각에 대한 이제 p밸류 값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p밸류 값들을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베타 0에 대한 p밸류는 0.05보다 작죠. 베타 1에 대한 p밸류 값도 0.05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합니다. 그러나 베타 2에 대한 p밸류 값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얘는 이제 유의하지 않는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이제 회귀계수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한을 구해 보면 자, 맨 처음에 회귀계 추정치들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빼기 그다음에 임계값들 여기다 집어넣죠. 그런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들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베타 0 햇에 대한 하한 그리고 또 베타 1에 대한 하한, 베타 2에 대한 하한이 나오고요. 플러스로 하게 되면은 상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베타 0에 대한 95% 신뢰 구간, 요게 이제 베타 1에 대한 90% 신뢰 구간, 요거는 이제 베타 2에 대한 95% 신뢰 구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요. 컨핀트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모델을 집어넣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의 신뢰 구간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반응 변수의 평균에 대한 추론을 R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7번을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자료값이 즉 광고비가 5천만 원, 규모가 75평형일 때 우리가 그 점추정치 혹은 이제 예측치를 구하고 각각의 신뢰 구간과 예측 구간을 구해 봤잖아요. 자, 우선 점추정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값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1인 이유는 이제 베타 0, 그러니까 회귀 절편에 대한 부분인 거고, 이 x1, x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값에 혹은 주어지는 값에 대한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요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바로 x0 트랜스포스의 베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x 재료가 요게 되는 것이고 곱하기 요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에 트랜스포스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트랜스포스 대인이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행렬 곱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점추정치 값이 계산이 되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프리딕트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도 해도 되죠. 자, 모델 넣고 새로운 값은 x1은 5, x2는 75를 넣어 가지고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점추정치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하면 되죠. 이것은 우리 공식에 의하면 s 곱하기 2의 x 트랜스포스 x
x의 인버스 x 제로. 이걸 이제 루트 씌운 이제 값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s 곱하기 이제 요거는 루트죠. 그리고 그 안에 값을 쭉 요 값을 이제 계산해 가지고 넣게 되면은 그때 이제 스탠더드 에러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따라서 이제 95% 신뢰 구간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점추정치 빼기 임계값 넣고 스탠다드 에러 값 집어넣으면 하한이 나오고요. 플러스는 이제 상한이 나오겠죠. 그래서 신뢰 구간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는 이제 프리딕트할 또 함수를 통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모델 넣고 새로운 값 여기다 집어넣고요. 인터벌은 컨피던스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요 점추정치 값뿐만 아니라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신뢰 구간의 상한과 하한도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손수 계산한 거와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예측치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예측치는 우리가 앞에 구한 점추정치와 동일하겠죠. 71.43767이 나오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예측치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가 좀 다르죠. 바로 1이 추가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하게 되면은 바로 3.346903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예측치 빼기 그 임계값 집어넣고 예측치에 대한 이제 스탠다드 에러 집어넣으면은 하한 나오고요. 플러스 하게 되면 상한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측치에 대한 하한과 상한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또 프리딕트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인터벌을 프리딕션으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측 구간이 예측값하고 예측 구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이제 잔차 분석을 R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8번은 우리가 매출액 자료를 이용해서 중액이 분석을 이제 적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잔차 분석을 실시를 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잔차도를 그릴 건데, 그러니까 레지듀얼 플롯을 그릴 건데, 우리가 이 y축을 보통 잔차를 놓는데 그냥 잔차를 놓는 게 아니라 표준화된 잔차를 넣죠. 잔차, 이걸 RI라고 표시하고 얘는 우리가 잔차를 루트 S 제곱에 1 빼기 HII,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S 제곱을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계산한단 말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중액이 모여서 어떻게 구했냐면은 헨 매트릭스 있죠. 이게 X Y 빼야죠. 요 헨 매트릭스에 바로 요거의 대각 원소예요. 대각 원소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헨 매트릭스부터 한번 계산을 해본 게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요 부분. 여기 지금 이제 X가 되는 거고, 요 파트가 바로 X 트랜스포스 X의 인버스가 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게 X 트랜스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중에 대각 원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다이어그 함수를 써서 대각 원소만 이렇게 쫙 뽑은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바로 HII가 되는 거죠. 7개의 HII 값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H11, 요게 H22, 이런 식으로 33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우선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레지듀얼을 한번 구해보면, 레지듀얼은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산출이 되고, 혹은 함수, 레지드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구해도 돼요. 솔직히 아무나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레스라고 이제 지정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댔죠? S 곱하고 루트 씌운 다음에 1 빼기 HII 한댔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은, 이걸 나눠주게 되면은 바로 이제 표준화된 스탠다이즈드 레지듀얼이 나옵니다. 이 값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R에서 제공해주는 R 스탠다드 해서 바로 표준화된 잔차를 구해도 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잔차 플롯을 그리는 거죠. 자, 첫 번째는 X축이 이제 표준화된 잔차, Y축이 이제 fitted value, Y 햇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등분산성이 만족하는지 이렇게 플롯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 플롯 함수는 우리가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단순 선형에서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옵저베이션 I,
i를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x축에는 이제 1부터 7을 집어넣은 거고 y는 스탠다드 레지듀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옵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오차항이 평균이 0인지 혹은 서로 독립 관계에 있는지 또는 이 설명변수 x가 상수인지 확률 변수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값들이 좀 아슬아슬한다고 했죠. 좀 약간 가정에 벗어나려고 하지만 뭐 특히 뭐 뛰어나게 특출나게 벗어나는 건 없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고 QQ 플랫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QQ놈, QQ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의심스러웠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빼보고도 한번 분석해보고 그래서 이제 베타 추정치들이 이제 많이 변하는지 이제 많이 변하면 얘가 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또 회귀 진단이라는 주제에서 또 한번 또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가로 우리가 그 플랫에다가 플랫이라는 함수는 보통 이런 이제 산점도 이런 이제 스캐터 플랫 같은 것도 이제 그려줬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다양한 그 그림을 이 플랫이라는 함수를 통해서도 그릴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 회기식의 모델에다가 플랫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레지듀얼과 피트드 밸류, 노멀 QQ 플랫 뭐 이런 요거는 스탠다드 레지듀얼에 피트드 밸류 한 거 그리고 레버리지는 나중에 배울 건데 이제 이런 값들에 대한 정보를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뭐 실제로 스탠다드 레지듀얼 계산하고 이렇게 플랫 함수 하지 않아도 그냥 모델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런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걸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지금 보면은 4개의 그림이잖아요. 이거를 한 화면에 보려면은 이 플랫에 이 표현되는 부분을 분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얘는 보시면 어떻게 분할된 거냐면은 이렇게 분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행도 2개, 열도 2개, 2x2 부분으로 이렇게 분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요런 파티션 나눠라, and flow 해가지고 2x2로 이런 옵션을 먼저 지정을 해주셔야 이 4개의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분할이 돼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